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창업, 해외 일자리, 신서비스 분야 등에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경 예산 편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야권 등에서는 지난해 통과시킨 11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 효과를 우선 따져봐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추가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은 정치권으로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시중 부동 자금 규모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활기를 띤 증시와 부동산, 가상화폐 분야 등으로 일부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롯데지주 계열사의 후속 분할 합병안을 처리하기 위해 내일 롯데 임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롯데그룹은 주총에서 롯데지주와 롯데상사, 롯데GRS, 롯데로지스틱스, 한국후지필름, 대웅기획, 롯데IT테크 등의 분할 합병 안건이 통과되면 지난해 지주사 출범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와 상호출자를 모두 해소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현으로 대출 신청이 간편해지면서 지난해 인터넷 뱅킹 대출 신청 건수가 4배나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중 국내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스마트폰 뱅킹 포함 인터넷 뱅킹 대출 신청 건수는 9,900건이었습니다. 이는 전년 2,400건에 비해 304.0% 불어난 것입니다. 인터넷 뱅킹을 활용한 대출 신청 금액도 하루 평균 1,19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99.1% 늘었습니다. 대출 신청 건수, 금액의 연간 증가율은 관련 통계 편제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오늘 진행을 맡은 최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을 했고 상승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코스닥 지수가 하락 전환이 된 상태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1%대 반등을 한 것이 오늘 국내 증시의 긍정적인 흐름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인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함께 짚어보시죠. 예,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0.05%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452포인트로 지금 상승폭을 많이 줄인 상황인데요. 일중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2,465포인트로 출발이 됐습니다. 장 초반이 고점이었고 지금 현재 상승폭을 많이 줄여서 2,450선 초반까지 밀려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드리죠.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매수 주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33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 중에 있는데 금융투자와 보험, 또 연기금과 국가 지자체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이 팔면서 상승폭은 많이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살펴드리죠. 예, 지금 화면상으로는 1위부터 5위 종목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새로운 카메라 기능으로 무장한 갤럭시 S9을 MWC 2018에서 공개한 바 있는 삼성전자, 지금 강보합권에서 소폭의 오름세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움직임입니다. 셀트리온이 강한데 셀트리온과 더불어서 시총 1위 종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2%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도 강세군요. 6위부터 10위 종목 더 보겠습니다. 예, 포스코의 주가가 오늘 강세죠. 철강 대장주로서 오늘 1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는데 2% 강세 움직임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장중에 사상 최고가 46만 원을 찍었습니다. 지금 1.11% 상승 중에 있고 LG화학도 주가 어느덧 40만 원 선 회복 가까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오늘 금융주의 흐름은 좋지 못한데요. KB금융이 1%대 조정을 받고 있고 잠시 뒤에 보겠지만 신한지주도 약세입니다. 다음 종목 더 살펴볼게요.
예, 삼성생명이 1%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전일에는 4% 올랐었습니다. 차익실현 매물을 좀 막고 있다라고 평가될 수 있겠고요. KB금융에 이어서 신한주주 오늘 나란히 2% 가까이 조정받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예, 코스닥 지수는 1시 반을 넘어서면서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0.04% 약보합권으로 전일 종가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장 초반에 884포인트까지 올랐던 것에 비하면 지금 10포인트가량 줄어있는 상황인데요. 일중 흐름 함께 보겠습니다. 예,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도 장 초반이 고점이었고 지금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약세 전환이 된 겁니다.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있기는 했는데 매수세가 다소 줄어들고 개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늘어나면서 코스닥 지수는 지금 약세 전환이 된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60억 원, 58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745억 원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보죠. 네, 1위 종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과 나란히 오늘 강세 움직임 지속하고 있습니다. 1.6% 상승이고요. 신라젠의 주가도 0.5% 오름세, 메디톡스 바이로메드까지 오늘 강세입니다. 메디톡스의 주가는 어느덧 64만 7천 원이라는 최고가 부근까지 올라왔다는 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죠. 예, 6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셀트리온 제약만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티슈진, 펄어비스, 포스코, 캔텍, 노엔까지 모두 약세 전환이 됐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28일에 신작 모바일 검은 사막 모바일을 출시 예정하고 있는데 사전 예약자가 4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은 그간 주가 상승세를 이끌어 왔었는데 오늘은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 종목도 더 살펴볼까요? 예, 휴젤이 1%대 강세고 컴투스와 네이처셀까지 오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장중에는 7%나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지금은 상승폭을 많이 줄여서 1%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 움직임도 살펴보시죠. 이거래일 연속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대비해서 5원 70전 하락한 1073원 30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양시장 흐름은 여기까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장 이슈 짚겠습니다. 오늘은 KTB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형기 팀장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뉴욕 증시가 1%대 반등을 줬어서 오늘 국내 증시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다만 상승폭이 많이 줄어서 아쉽기는 한데요. 변동성 장세가 이제 좀 완화되는 걸로 봐도 좋겠습니까? 일단은 지난 주말부터 미국 증시의 반등이 좀 나타났고 또 국내 증시도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400선에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이후에 지금 반등폭 자체가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간 미국채 금리 급등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증시의 조정 양상은 좀 다소 완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2월 말과 3월에 아직까지 확인해야 될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좀 뚜렷하게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다시 우상향 쪽으로 잡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 그러니까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이 좀 다소 가속화되지 않겠냐는 우려, 그런 부분들과 또 금리가 좀 펀더멘탈과 다소 괴리를 보이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결국에 이제 경기 회복 사이클에 좀 훼손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지금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2월 말에 있는 이번 주에도 예정되어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뿐만 아니라 미국 연준의 베이지북 그리고 3월 FOMC 회의 결과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패닉셀링 장세에서는 벗어나고는 있지만 뚜렷한 어떤 반등 모멘텀을 확보하기까지는 조금 더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새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의 의회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데뷔 무대인 만큼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시장에는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해 12월 그러니까 연준 의장 인준 청문회 때 내비쳤던 스탠스보다는 다소 좀 매파적으로 흐르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3월 FOMC 회의, 연준 의장으로서 첫 주재하는 회의에 앞서서 뚜렷하게 어떤 본인의 통화 정책 스탠스를 내비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당히 좀 언론 수준으로 좀 해석할 만한 어떤 스탠스가 확인되지 않을까. 즉 단기적으로 좀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곤 있지만 아직까지 중장기적인 어떤 인플레이션 압력이 추세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점을 좀 피력할 것 같고요. 스탠스 자체가 워낙 그 전임 연준 의장이었던 옐런 연준 의장보다 좀 더 도비시한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띠고 있고 컨센서스에 좀 대비된 어떤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시장이 우려할 만큼의 어떤 매파적인 스탠스를 내비치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연설을 통해서 재확인되면 어떤 지금의 미국채 금리의 급등이 좀 완화되는 국면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시장의 안정에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됐다라고 판단하기에는 확인해야 될 것들이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 국내장만 보더라도 정강 후약장입니다. 자, 이번 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유망 업종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일단은 실적 대비 낙폭이 컸던 업종들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낙폭이 컸던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쪽에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고, IT는 미국 증시에서의 어떤 상승, IT 업종의 상승폭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하락은 또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소재나 산업재, 정유화학 업종이라든가 운송 업종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두드러질 수 있는 거는 은행이라든가 보험, 그러니까 금융 업종이 어쨌든 실적 대비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또 금리의 상승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장 이슈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KTB 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형기 팀장 전화를 연결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마켓 리더들의 눈으로 시장의 핵심 이슈를 분석하는 이슈 칼럼 시간 이어갑니다. 예,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앞서 잠시 살펴보기는 했는데 이번 주 가장 주목할 만한 이벤트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시장이 이처럼 파월의 의회 증언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소장님? 네, FRB 의장은 반년에 한 번씩 상하 양원에서 금융정책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또 상하원에서 증언을 해야지만 됩니다. 이를 험프리 홍키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그때그때 그 경제에 대한 의장 자신의 견해도 밝히게 되고요. 금융정책에 관한 생각을 밝히는 만큼 아무래도 의원들이 양적 완화에서 출구 정책을 어떻게 갖고 갈지, 그리고 또 올해 금리 인상은 몇 번이나 할지와 관련된 날카로운 질문을 받게 됩니다. 새로 취임한 FRB 의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난 1979년 8월 달에 FRB 의장으로 취임한 폴 보커 취임 직후에는 적극적인 금융 긴축을 시사하면서 미국 증시가 단기간에 10%나 폭락한 적이 있었고요. 87년 8월
의장에 취임한 앨런 그린스펀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블랙 먼데이가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제럴 파월 그 FRB 의장이 데뷔 전에 그 발언에 귀추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첫 의회 증언인 만큼 임금이라든지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듯한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시장은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포트폴리오 포지션을 변화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주시장은 이번 주 들어와서 뚜렷하게 숨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파월 의장은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 또 증시는 그에 어떻게 반응할지가 가장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연준 같은 경우는 23일 날 그 반기 통화 정책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은 노동시장은 완전 고용을 달성했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이제 파월의 입에서 금리 인상에 관한 새로운 단서를 지금 찾고자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분기 GDP 성장률을 전기 대비 연율 한 3.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12월과 비슷한 1.7%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완만한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행인 것은 파월 FRB 의장 같은 경우에는 앨런 전 의장에서 배운 시장과의 대화를 중시하고 있고요. 또 신중하면서도 천천히 금리 인상 계획이라든지 보유자산 축소와 같은 금융정책의 정상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시장에 충격은 주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우연히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진다는 식으로 예민하게 고용 문제라든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영향,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오른다는 상식적인 발언에도 금융시장이 과잉 반응할 경우도 있는데요. 문제는 올해 1월 하순에 예산 문제를 둘러싸고 이수적인 정부 폐쇄를 경험을 했고요. 또 주가 폭락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를 또 극복한 증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올림픽이 끝나면 세계 경제가 하락 국면에 진입한 적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궁금하고요. 또 9년째 경기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경제는 이번에도 지지가 가능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라든지 금융시장은 인플레이션 없이 경기 확장 국면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해 왔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120개월이 되는 시점이 미국은 2019년 7월이면 경기 확장 국면이 사상 최대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현재 이미 성숙 국면에 들어간 미국 경제가 언제 후퇴 국면에 들어가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됐던 만큼 분명히 리스크는 물가 상승 압력이 가시화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연준이 올해 점도표에서 예상한 3차례 금리 인상을 4차례로 속도를 내게 된다면 아무래도 주요국의 국채 수익률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의 동요가 일어나면서 신흥국에서의 그 자금 회수라는 연쇄적인 반응을 불러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통화나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없는 경기 확장에 의문을 갖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세계 주시장에서도 좀 신중론이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최근 미국의 장기 금리 상승세가 이어졌었죠. 주요 통화와 신흥국 증시 투자 자금에도 적잖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까? 네, 2월 초에 그 세계 증시 폭락으로 인해서 국제 금융 시장이 불안해진 뒤로는 중장기 채권 시장이 우선 급등을 했고요. 또 주식에서 채권으로의 움직임, 그리고 강세 통화인 엔이나 유로화 쪽으로 자금 이동이 진행되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주요 통화를 보면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 엔화나 유로가 절상 압력을 상당히 좀 받고 있는 상태고요. 또한 2월 초에 그 미국 증시가 폭락한 뒤로는 투자가들의 리스크 회피 움직임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흥국에서의 그 투자 자금도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요. 미국의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신흥국의 통화가
절하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금 유출 현상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장기 금리가 3%대까지 들어선다면 신흥국 증시에서 자금 유출 압력은 지금보다 더 거세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자, 미국 증시는 이번 주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로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파월 풋이 과연 앞으로 존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파월 풋이 존재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FRB 내 매파가 수적으로 우세한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경기 전망에 대한 자신감이 커질수록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식에서 채권으로 자금 이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현재는 파월 풋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는 애널리스트가 수적으로 조금 우세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파월이 계속 리스크 발생을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앨런 그리스폰 이후에 연준의 정책 운영 스타일이 시장과의 대화를 견제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유연한 금융정책 운영을 계속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도 용인해 줄 수 있는 만큼 FRB 의장 교체와 함께 주가 급락 현상이 아마 찾아온다는 것은 이번에는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현재 미국 증시, 특히 S&P 500의 주가 수익 비율은 17배 수준까지 하락했는데요. 지난 30년간 시장의 주가 수익 비율이 15배에서 18배 정도 수준에 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준으로 보여진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가 현재는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이행하는 과정인데요. 다만 실적 장세로 이행이 다소 거칠게 진행될 줄 모르겠지만 실물 경제가 튼튼하다는 측면에서는 기업 수익 호조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종목별 대응으로 시장이 나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장 내일장 1부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10명의 주식 전문가들이 펼치는 치열한 수익률 대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꽉 채워진 5팀의 포트폴리오, 오늘은 또 얼마나 수익을 더했을지가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잠시 뒤에 슈퍼듀오 매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